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불킥 하셨나요? 아까 그 사람 말이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무시해서 그렇게 말한 건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잠 못 이루는 밤, 이제 지긋지긋하시죠? 남들은 웃고 넘길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느라 일도 손에 안 잡히는 당신.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 근육이 지금 조금 지쳐 있을 뿐입니다. 유리 멘탈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괜찮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 흘리고 있었던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심리학이 찾아낸 상처 덜 받는 법의 정수만 담았습니다. 더 이상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갇혀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상처는 사실 상대방이 던진 돌보다는 그 돌을 맞은 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생각의 굴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타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교양이나 그날의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그가 던진 오물을 굳이 소중한 당신의 마음 주머니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분리입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몰려올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잠시 머물고 있구나 라고 객관화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 자체와 내가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만으로도 상처의 깊이는 몰라보게 얕아집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10%는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하고 10%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며 나머지 80%는 내게 관심이 없다는 법칙을 기억하세요. 나를 싫어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너무나 큰 낭비입니다. 네 번째는 생각의 시나리오를 멈추는 것입니다.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은 대개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상대의 무표정을 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퇴사시키려고 하나?까지 소설을 쓰곤 하죠. 뭐 팩트만 보세요. 그가 무표정했다는 것은 팩트지만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당신의 추측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감의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남의 칭찬이나 인정에서 찾으면 남의 비난 한마디에 내 존재가 무너집니다. 내가 오늘 성취한 아주 작은 일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 건강한 식사를 한 것 등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이나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근육 키우기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꼭 거절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나의 상황에 대한 솔직한 표현입니다. 당당하게 거절할 때 오히려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남들에게 조금 빈틈을 보여도 됩니다. 내가 나에게 엄격할수록 남의 시선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법의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외쳐보세요. 여덟 번째는 신체적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면 마음의 방어벽도 낮아집니다. 사소한 일에 욱하거나 서운함이 몰려온다면 지금 내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충분한 잠과 영양 섭취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기초입니다. 아홉 번째는 환경의 정리입니다. 주변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세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심리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 출근해서 혹은 학교에서 부딪힐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니까요. 가장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반응의 지연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울컥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오 초만 세어 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적인 대응 대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런데 조금 당황스럽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또한 질문으로 되돌려주기를 시도해 보세요.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차분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저를 걱정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공격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되고 함부로 말을 뱉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나만의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이 공간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 걷기, 책 한 페이지 읽기처럼 실패하기 어려운 작은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날수록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됩니다. 대화의 기술 측면에서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조금 상해 라고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비난은 방어 기제를 불러오지만 진솔한 감정 표현은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확률을 높입니다. 만약 특정 장소나 모임이 당신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준다면 과감하게 그 환경을 이탈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인내심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나 직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도망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일기를 써보세요. 단순히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상처를 객관적인 문장으로 써 내려가는 겁니다. 부장님이 화를 냈다가 아니라 부장님이 큰 목소리로 업무 지시를 했다. 나는 그 소리에 위축됨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업무에 대한 지적이지 내 인격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재해석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상처를 여과하는 강력한 필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물리적 공간의 분리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세요. 우리 뇌는 장소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환기를 일으킵니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거나 거울 속에 내 눈을 빤히 바라보며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나지막이 속삭여주는 것만으로도 폭주하던 감정의 열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의 유통기한을 설정해 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딱 오늘 잠들기 전까지만 기분 나빠하자.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감정은 폐기 처분한다. 우리가 상처를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그 기억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스스로 상처를 덧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지나면 미련 없이 그 감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연습을 반복해 보세요.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기대치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친한 친구니까 내 상황을 배려해주겠지, 라는 기대를 버리고 타인을 그냥 타인으로 바라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서운함의 농도는 급격히 옅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가져가는 편인가요? 혹은 그 감정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 나만의 특별한 의식을 치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순간 혼자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으로 저와 함께 마음 근육을 더 키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방어 기제로 심리적 투명 망토를 활용해 보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두꺼운 방탄 유리가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가 뱉는 독설과 비난이 유리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저 말들은 유리벽을 뚫지 못하고 저기서 끝나는구나. 나에게는 닿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관조하는 훈련은 예민한 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또한 단호한 침묵에 힘을 믿으세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 때 꼭 말로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상대의 눈을 3초간 응시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경고가 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침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에너지를 느끼고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